네, YTN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5번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의 시대도 다가오게 될까요? 관련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반인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혼자서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제 승소를 한 기사를 이 기자가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선했는데 법률 시장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박장호 씨 사례를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상용 인공지능만 사용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상대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거거든요.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사례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비슷한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무법인과 수임 계약을 맺었다가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 약관을 찾아내고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이거보다 더 많을 테고 또 그만큼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 변호사들은 따라가기 어려울, 어떻게 보면 또 뜨끔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압도적인 친절함과 편리함입니다.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다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이 변호사랑 장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AI한테 곧바로 물어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동안 이제 법조인이 되고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일반인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런 법률 업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변호사들 업무는 많이 편리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로 또 고용시장, 이제 변호사들의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이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난해 23%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면접에서 30분 만에 소장 초안을 써서 인공지능 결과물보다 나오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더라. 그리고 이제 변호사 10명을 내보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법무법인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서초동에 돌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면 사실은 다양한 법률 전문 인공지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인건비는 최소한 3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호사들도 요즘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네. 어떤 오해냐면은 소위 말해서 딸깍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버튼만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이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임료도 그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일을 편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마냥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항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그 딸깍이라는 표현을 다들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너무 좋은데 찾는 데 시간이 줄어든 건 맞지만 그 찾는 내용이 이제 맞는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인공지능 도입의 여파를 맞은 변호사 업계의 어떤 위기감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승소할 정도면은 앞으로 판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기획 보도를 하고 나서 댓글 보니까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도 AI로 대체해라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이제 법원이 당장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순화한 건데 사실은 판결물 초안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인공지능 판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거죠. 근데 이제 100% 기계에 판결을 맡길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사법 불신이 흉악 범죄나 아니면 아동 상대 범죄 등에서 선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들이 이제 분노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이른바 사이다 판결이 나오려면 네.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들보다는 이제 인간 판사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다. 네. 그럼 인공지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인공지능은 과거 판결 데이터만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이제 잘못된 판결 관행까지 답습하는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범죄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또 형량도 높여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이 이러이러하니까 바꿔서 임의로 판결해보라고 인공지능한테 임의로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면 예.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던 판례를 다 뒤집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이런 고도의 어떤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예. 일방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맡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기자도 이번 기획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기획이 이제 화두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노트북을 직접 가져왔는데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제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넣었어요. 이제 제가 취재한 자료들과 이제 인터뷰한 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리포트 이제 원문까지 다 넣었거든요.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리포트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한번 이제 그 조언을 구해 본 건데 예.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오류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잘못 썼는데 실제로 5천 달러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도 잡아내고 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뭐 강조 효과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요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예.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 업무에 인공지능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돼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들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일반론 수준의 내용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뚜렷한 청사진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또 지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뭐 로봇을 설계하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음악을 작곡하든지 다른 말로 이제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종합해 보면은 더 정의로운 판결, 더 구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